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맥스 소프트 웨비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는 쉽고 편하게 전환하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티맥스 소프트의 솔루션과 방법론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직면하시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서정원 컨설팅 실장님, 안성만 기술실장님, 그리고 홍찬표 연구실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 소프트 CS실 서정원입니다. 저는 미드레어 제품 기획과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맥스에서 미드레어 및 하이퍼프레임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맥스 소프트 연구소에서 슈퍼프레임 R&D를 총괄하고 있는 홍찬표 실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티맥스 담당자들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완료 후에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께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정원 실장님의 클라우드 시대 최적의 오픈소스 기술 지원 서비스 하이퍼프레임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서정원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시대 최적의 오픈소스 기술 지원 서비스 하이퍼프레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수업이나 각종 비대면 비즈니스, 자녀 백신 온라인 예약 등의 디지털 서비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술은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약 1,3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400억 달러 규모로 5년간 연평균 13.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기술은 기업이나 기관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구입, 소유, 유지 보수하는 대신 클라우드 공급자로부터 IT 리소스를 온디맨드로 제공받고 사용하는 것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전환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디지털 전환에서 클라우드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대상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대상이 정보로 바뀌면 바뀔수록 데이터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IT 리소스가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비즈니스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고 방대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 자체가 곧 가치가 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클라우드 기술이 기반 기술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바로 오픈소스가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탱하고 있는 가상화, 컨테이너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초기에는 상용 벤더들의 제품 기능을 모방한 기본 기능들만 갖추고 있었다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이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오픈소스에 더 최신의 기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서 개선 작업에 참여하면서 품질도 높아졌습니다. 빠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와 니즈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IT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이 급증할 때 늘어나는 서버 대수만큼 상용 소프트웨어 벤더로부터 라이선스를 조달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오픈소스를 통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장 잘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GE의 프레딕스 플랫폼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프레딕스는 IoT, 산업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전환의 모범 구현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프레딕스는 조명기기, 발전기기, 엔진 등 수많은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처리,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 고장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E를 제조회사에서 에너지 절약 서비스 회사와 같은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플랫폼이었습니다. 2010년 말 GE가 어려워지면서 프레딕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프레딕스가 보여준 기술적인 지향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레딕스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미드웨어의 95%의 오픈소스가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대를 선도한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플랫폼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오픈소스를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이런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의 운영 노하우가 담겨 있기에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마지막 포인트가 사실 제 발표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GE가 오픈소스를 선정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는 오픈소스만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오픈소스들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발, 유지, 보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IT 서비스가 본업인 기업이 아니라면 오픈소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더 중요한 업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며 오픈소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기술 지원하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구축되어 있는 레거시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오픈소스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왜 오픈소스 도입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팀엑스 소프트가 어떤 솔루션을 준비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픈소스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장에서 강조드렸듯 저는 제일 먼저 최신 기술의 내재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이 본인들의 운영 노하우를 담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형태가 많고 이를 통해 일단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특성상 빠르게 발전하고 안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기술을 내재화한다면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기관의 대내외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프로젝트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표준 기술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솔루션은 어떤 다른 시스템과 같이 사용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디폴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일로화를 방지하고 상용 벤더에 대한 종속성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공급, 기술 지원을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상당 기간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런 효과는 코로나 등과 같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 빛을 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네카라쿠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요즘 잘 나가는 서비스 회사들의 앞글자를 모은 신조어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생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오픈소스 운영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들이고 성장하면서 오픈소스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셀프 서비스로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내가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오픈소스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대략 18만 종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은 범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기보다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문제의 수만큼 오픈소스의 종류도 늘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의 은총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오픈소스들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문제없이 조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최적화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컨테이너, DB,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브옵스 등 최소 5종류의 이상의 솔루션들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을 어떤 솔루션들로 구성해야 하는지, 이 조합에서 어디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셀프 서비스가 어렵더라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가 탄탄하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한데 역량 있는 엔지니어들은 대형 서비스 회사들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오픈소스를 정말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글로벌 회사의 상용 제품이나 상용 오픈소스 제품에 다시 락인 어게인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팀엑스는 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리더로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팀엑스가 제시해 드리는 오픈소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소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 검증된 오픈소스들을 저희가 직접 패키징해서 최적화하고 기술 지원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기술을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한 핵심 업무들에 대해서는 일부 상용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에는 각각 다른 벤더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했지만 팀엑스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오픈소스와 상용 제품의 통합 지원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오픈소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팀엑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객 시스템을 분석하여 비교적 간단한 단위 시스템들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또 핵심 업무 시스템들은 상용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법론과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오픈소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품이 저희 하이퍼프레임 스윗입니다. 하이퍼프레임은 4가지 특징을 보유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 측면에서 하이퍼프레임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검증하고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오픈소스 간의 최적화도 수행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솔루션들은 특히 관리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저희의 모니터링 솔루션과 통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팀엑스는 미드레어 전환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산 미드레어들을 전환한 경험이 풍부하고 체계화된 프로세스와 숙련된 엔지니어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도구 측면에서 툴 기반 전환을 제공해 드립니다. 즉 전환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 공수를 산정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측면에서는 오픈과 상용을 통합해서 기술 지원하고 전국을 커버하는 조직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측면에서 저희는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오픈소스 중 특별히 클라우드 환경을 염두에 두고 고객분들께서 가장 범용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엔터프라이즈 레디 오픈소스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픈소스들이 서로 잘 동작하도록 표준화와 최적화를 해두었습니다. 또 팀엑스는 실제 고객 운영 환경에서도 최적화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프레임은 실제 저희 핵심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고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기능이나 성능 이슈들을 찾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컨설턴트와 엔지니어들이 같이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제품들이 지원되는 프로세스와 동일한 지원 체계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하이퍼프레임의 솔루션 라인업입니다. 왼쪽에 익숙하신 웹2B, 제우스를 비롯한 팀엑스의 상용 미드레어 솔루션들 이름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희가 25년간 축적한 미드레어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상용 솔루션에 최대한 대응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엄선하여 패키징하고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중 모니터링 부분은 저희 상용 솔루션인 슈퍼프레임 매니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퍼프레임 매니저를 추가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TMAX는 체계적인 전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의 시스템을 지원을 해왔고, 이 중에 상당수는 외산 제품을 윈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위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전사 차원의 모든 미드레어를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해왔고, 이런 경험을 체계화하여 저희 전환 프로세스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의 전환 프로세스는 성공적인 전환을 보장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환 평가를 한 후 계획과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검증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숙련된 컨설턴트와 엔지니어들이 안정적인 전환 가이드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을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경우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업무의 복잡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전환 모델을 제시해 드립니다. 3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오픈소스 전환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은 오픈소스 미드레어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TMAX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픈소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핵심 업무 기능들이 필요해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기존 오픈소스에서 제우스 등 저희의 상용 미드레어 소프트웨어들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타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우스 등 저희 미드레어 제품을 통해서 높은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저희 상용 제품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기존 라이선스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 상황이든 TMAX는 통합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툴 기반의 전환 용이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환 시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개발했던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 특정 버전에 의존하는 코드, 자바 버전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코드 등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툴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줍니다. 실제로 표준이 아닌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 설정 시에 변경을 해야 될 사항들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변경이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공수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등까지 리포팅을 해주기 때문에 전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커맨드 방식, 웹 방식, 개발 툴인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이 되는 방식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WAS, 즉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전환 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전환 툴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는 고객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전환 또는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변경이나 장애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문제가 되었던 Log4j와 같이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TMAX는 상용 제품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당사의 R&D와 QA 전문 기술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글로벌 벤더나 커뮤니티의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저희는 저희 R&D에서 코어 엔진 레벨의 소스 코드 분석 및 원인 분석을 수행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저희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 TMAX는 제품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고객의 VOC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 QA 기술 지원이 같이 사용하는 제품 시스템입니다. 오픈소스인 하이퍼프레임도 같은 체계를 통해 지원하게 되므로 고객분들은 이슈에 대해 선진적인 프로세스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자동으로 지식화되어 추후에 고객사에 제공되도록 지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동향들을 포함하여 화이트페이퍼 등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퍼프레임의 간단한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하이퍼프레임을 통해 어떤 고민들을 해결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사례는 다음 세션에 준비가 되어 있기에 저는 공공 부문의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소상공인 손실보험 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는 복잡하지 않지만 대국민 서비스이고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웹서버가 60대,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180대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7만 명, 2200 TPS의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이퍼프레임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을 보시면 클라우드 인프라로 KT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하이퍼프레임은 현재 KT 클라우드와 NCP의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곧 NHN, 가비아, 카카오에도 등록될 예정입니다. 장표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외에도 저희가 니아에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통합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 154대의 와스와 114대의 웹서버를 하이퍼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와스는 70%, 웹서버는 50% 정도 전환이 완료되어 세종도시교통공사, 전라남도청 등 니아 입주기관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공부문의 사례는 클라우드 전환 단계 중 2단계, 리플랫폼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기존 구조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하는 리호스팅에서 나아가 전체 아키텍처 중에서 미드레이어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릴 사례는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고려하고 개발을 하는 방식, 즉 리아키텍처링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하이퍼프레임은 이러한 2레벨과 3레벨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픈소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팀엑스는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과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대규모 분산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한다든지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개발자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 또는 노코드 개발 등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재 수준의 오픈소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팀엑스의 슈퍼프레임이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픈소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4레벨, 5레벨의 기술적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엔터프라이즈급의 시스템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퍼프레임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 발표를 요약드리면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팀엑스 소프트의 하이퍼프레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핵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기술, 경험, 리소스를 통해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리딩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주도하기 위한 팀엑스의 자체 기술력, 경험, 그리고 자원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프로젝트 이슈 해결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성만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인 클라우드 프로젝트 이슈 해결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급변하는 비즈니스와 시스템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인한 빠른 비즈니스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플랫폼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빠른 서비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 기술 적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다른 기술에 따른 적용 및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대부분 회사들이 새로운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전략 및 방법론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보수적인 시스템 특성상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아키텍처를 적용하기에는 인프라부터 개발까지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변화와 개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방향성으로 크게 시스템 및 데브옵스 표준화,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검증, 클라우드 기반 방법론 수립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기반 새로운 플랫폼을 금융권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두 가지 금융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인 A은행에 대한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은행의 사업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의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 파스 플랫폼 인프라 구축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및 실증입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 운영 관리
기술 내재화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티맥스와 A은행사 간 페어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고객사는 환경 구축 및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전담하였고 티맥스는 솔루션 제공, 기술 지원, 구축 지원, 아키텍처 설계 지원,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 교육 등을 전담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실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플랫폼 구축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저 스택으로 이아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파스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티맥스의 하이퍼 클라우드로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MSA를 구성할 솔루션들은 모두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한 오픈소스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엠버서더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엠버서더를 사용한 이유는 처음에는 콩 API 게이트웨이로 진행을 하였는데 콩 엔터프라이즈의 기능에 대비해 오픈소스 제품의 제약사항이 많아 엠버서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엠버서더는 쿠버네티스와 연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픈소스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메시는 이스티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티오를 사용한 이유는 쉬운 연동 및 프레임워크에 종속이 없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서비스 개발 시 하나의 언어의 프레임워크가 아닌 여러 언어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파이썬 플라스크, 고랭진 을 사용해서 이스티오로 서비스 연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에 대한 보상 서비스 및 비동기 처리를 위한 메시지 큐는 레비뎀큐를 사용하였고 DB 캐시 및 세션 처리를 위해서 헤이즐캐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DB는 포스트그레SQL 및 몽고DB를 사용하였으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별 독립 DB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인증인가는 OAuth2를 사용을 하였고 어플리케이션 빌드 배포 환경은 젠킨스, 깃랩, 넥서스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구축을 하였으며 서비스 간 모니터링을 위해 예거를 사용하였습니다. 로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EFK인 엘라스틱서치, 플런트D, 키바나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많은 오픈소스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호환성 및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티맥스와 은행과의 협업 및 많은 논의를 하면서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픈소스들의 선정과 검증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한 개발부터 배포, 운영체계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점에서 구현하여 전체적인 경험을 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운영 관리, 기술 내재화를 달성하였고 티맥스 클라우드 및 하이퍼프레임에 대한 기술 검증을 이뤄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인 B사에 대한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은행의 사업 목적도 앞에서 말한 A은행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검증이고 두 번째 목적은 프레임워크 설계 및 연동 아키텍처 수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업 목적은 오픈소스 기술 검증 및 선정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고객사는 시스템 환경 구축 및 오픈소스를 검증하였으며 티맥스는 솔루션 제공, 프레임워크 설계 및 오픈소스 기술 검증 및 선정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및 금융권 프레임워크 설계 및 연동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해당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은행은 컨테이너 기술 기반이 쿠버네티스가 아닌 클라우드 파운더리 기술 기반의 VM웨어 탄주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검증 및 사용한 오픈소스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검증은
내부 업무들이 스프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였고, 서비스 메시는 스프링 클라우드가 담당하였습니다. 서비스들은 스프링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며 고객사에서 금융권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배치 온라인 서비스를 설계를 하였으며,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나 필수 항목들은 공통 서비스로 서비스화 시켰습니다. 연동 아키텍처는 타 솔루션 및 시스템들과 연동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손쉽게 타 서비스 연동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비동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카프카, 레빗엠큐로 검증을 하였으며, 캐시 및 세션 관리를 위해서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인프라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로 진행하였으며, 로깅은 ELK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B는 오라클 DB가 아닌 마리아 DB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포인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계 및 표준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융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표준화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오픈소스에 대한 검증 및 클라우드 인프라 검증의 기술 내재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 현재는 프로젝트에 검증한 오픈소스 및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실 업무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프로젝트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오픈 기반 에코시스템에 대해 경험이 높은 팀엑스와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의 기술 내재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상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MSA 플랫폼 환경 구현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서비스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엑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 기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상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MSA 플랫폼 환경 구현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팀엑스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착수하셨던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전환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팀엑스의 전략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결사 슈퍼프레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홍찬표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연구소의 홍찬표 실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MSA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배경과 MSA로 구성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문제들을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스프링 클라우드와 이스티어 엠보이의 접근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엑스의 슈퍼프레임 제품은 어떠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MSA를 지원하는지 오픈소스들과의 차별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모놀리틱 구조는 왼쪽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의 제일 큰 문제는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타이틀리 커플링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숨겨진 버그를 찾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성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오른쪽과 같이 서비스를 잘게 쪼개는 편이 낫다는 사상에서 MSA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서비스별로 유지보수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다른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MSA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MSA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빨간색으로, 장점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위에 두 개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MSA는 성능을 조금 포기한 대신 유지보수가 쉽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모놀리틱에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펑션 콜 수준에서 쉬운 연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MSA로 가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API를 정하고 그에 맞게 연동 호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정합성과 관련된 트랜잭션 처리도 MSA에서는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특히 서비스 연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호출할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런타임에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오픈소스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연동을 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들은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과 패턴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데이터 정합성을 맞춰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과 패턴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MSA와 관련된 넷플릭스 OSS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OSS는 넷플릭스에서 MSA로 업무를 구성하면서 서비스 연동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라이브러리화한 오픈소스입니다. 크게 유레카, 히스트릭스, 리본, 줄 이렇게 4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줄은 API 게이트웨이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어서 위에 3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유레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레카,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르키메데스가 물을 이용해서 금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외쳤던 말인데요. 모듈 이름에서부터 무언가 모르던 것을 찾아내는 일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넷플릭스 OSS의 유레카는 내가 호출할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동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유레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레카 서버는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취합되는 중앙 저장소입니다. 콜러 서비스는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내가 호출할 콜리 서비스의 위치를 동적으로 디스커버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동적으로 IP가 할당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서비스들 간의 연계를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히스트릭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한다고 적어놨는데요. 말 그대로 전류를 차단하는 것과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서비스를 연동할 때 특정 서버로 통신이 안 될 경우에 해당 서버의 요청을 당분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해당 서버로 요청을 보내보고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서 요청을 계속 보내거나 다시 차단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리본은 로드 밸런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같은 서비스가 여러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경우 라운드 로빈 등의 폴리시에 따라서 호출 대상이 되는 서버를 선택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스티오 엔보이라는 오픈소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티오 엔보이는 클라우드의 디팩토 스탠다드인 쿠베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 메쉬입니다. 크게 2개의 영역,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컨트롤 플레인은 명령만 내리는 대장이고 데이터 플레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점은 이스티오와 엔보이가 별도의 프로젝트로 개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스티오는 구글, IBM, 리프트 3사에서 만들었고 엔보이는 리프트사에서 만든 L7 프록시입니다. 이 말은 곧 데이터 플레인이 꼭 엔보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 플레인, 대장 역할을 하는 이스티오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티오는 쿠베에 올라간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쿠베 etcd를 통해 파악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데이터 플레인에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메쉬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쿠베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레인 동작에 필요한 설정, 인증서 등의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인 엔보이는 서비스가 속한 파드가 올라갈 때 하나의 컨테이너로 주입되어 서비스 컨테이너와 같이 올라갑니다.
해당 파드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통신 모드는 엔보이를 통하도록 설정됩니다. 서비스 A에서 서비스 B를 연동한다고 할 때 서비스 A에서 나가는 서비스 요청은 엔보이 A로 가게 되고 엔보이 A는 이스티오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B가 있는 엔보이 B를 디스커버리하여 서비스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보이 B는 자신의 파드에 있는 서비스 B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티오 엔보이는 쿠베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쿠베 서비스로도 메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보이를 항상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성능을 조금 포기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OSS와 이스티오 엔보이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OSS는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반면에 이스티오 엔보이는 항상 두 개의 엔보이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넷플릭스 OSS는 유레카, 히스트릭스, 리본 라이브러리를 직접 이용하여 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러닝 커브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엔보이는 L7 프록시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넷플릭스 OSS는 스프링 서비스로만 메쉬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에 이스티오 엔보이는 쿠베 서비스이기만 하면 메쉬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들은 서비스 연동 시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둘 다 트랜잭션 처리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TMX의 슈퍼프레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프레임도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는 슈퍼프레임 마스터는 이스티와 마찬가지로 쿠베 etcd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디스커버리합니다. 이스티와 슈퍼프레임 마스터의 다른 점은 쿠베에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슈퍼프레임 서비스는 슈퍼프레임 마스터를 통해 배포되기 때문에 레가시 환경이든 쿠베가 아닌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플레인은 오픈소스 엔보이와 다르게 슈퍼프레임에 내장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게이트웨이 제품이나 프레임워크 제품에 엔보이를 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켓 통신을 없애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구조입니다. 이렇게 내장된 엔보이를 이용하면 성능 저하 없이 어떠한 서비스든 자유롭게 연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든 쉽게 연동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운영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합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프레임은 서비스 연동 시에 내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글로벌 트랜잭션을 처리해 줍니다. 반면에 오픈소스로 MSA를 구성할 경우엔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를 연동하면서 각 서비스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DB 트랜잭션이 글로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사가 패턴에서는 성공한 서비스를 롤백 시키는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글로벌 트랜잭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정상 동작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롤백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00% 완벽한 데이터 정합성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들과 슈퍼프레임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프레임은 넷플릭스 OSS와 이스티오 엔보이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MS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능과 쉬운 연동, Node.js나 AI 서비스 같은 스프링이 아닌 서비스와의 연동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픈소스들은 해결하지 못한 데이터 정합성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슈퍼프레임의 MSA 기술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TMX의 슈퍼프레임 제품이 오픈소스와는 다르게 어떤 차별화된 방법으로 MSA를 지원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팀엑스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한 걸음에 다가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세 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 보이는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팀엑스 담당자가 빠른 답변을 보내드린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다양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